상충곡을 보겠습니다. 정극인 상충곡. 정글가. 상충곡에서 상은 뭐냐? 상은 윗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즐기다라는 거고요, 즐기다. 그리고 이 상, 완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완상. 완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롯이 즐기다. 뭔데? 제대로 즐기다. 뭐 요새 무슨 광고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잖아. 제대로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추는 당연히 봄이고. 그래서 봄을 즐기는 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날씨 뉴스에 보면 뉴스 날씨에 보면 날씨에 이런 말이 나와. 봄을 즐기는 손님을 뭐라 그러면 상춘객. 그렇지. 상춘객. 그래서 봄을 맞아 벚꽃이 만발한 가운데 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이 도심을 누비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상춘객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완상하다, 즐기다 이런 거고요. 가사문학이에요. 자, 가사문학은 뭐 한두 번 이제 보셨나 모르겠는데 조선 시대에 유행한 시가문학으로서 사음보의 율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뭐 3, 4조나 아니면 4, 4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그리고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취합니다. 근데 내용이 좀 길죠?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가사문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서정갈래로 보기는 하는데 가사문학은 서사적 성격도 있고 교술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산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가사문학의 성격을 알아야 돼. 운문, 산문은 알지? 운문이 뭐지? 뭐가 있다고? 운율이 있고. 자, 산문은 뭘로 된? 줄글로 되어 있는 문학을 산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졌는데 가사문학 중에서 서정가사다. 그러니까 감정 정서가 중심이 되고 양반가사니까 양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양반이 쓴 거죠. 은일가사라고 해서 은일이라는 건 이제 자연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 은자, 은인자적 뭐 이런 거고요. 서정적, 묘사적, 자연친화적, 예찬적. 봄 경치를 감상해서 느낀 즐거움, 안빈 낙도를 다룬다. 자,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루고요. 나머지는 이제 작품을 보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한 조씩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자, 채원이부터 뒤로 갈게요. 홍진이 뭐게? 홍이 붉을 홍. 진, 먼지.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붉은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더러워 아니면 자연이 더러워? 도시가 더럽지. 먼지 낀 세상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먼지 낀 세상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홍지는 속세를 얘기한다. 홍지는 속세를 얘기한다. 홍지는 바로 속세, 붉은 먼지 낀 세상 이런 거죠. 속세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 홍지 말고도 인세라고 해서 인간 세상을 줄인 거야. 또는 인간, 내 몸이 인간을 떠나와도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인간. 그 다음에 뭐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할 때 이 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물을 물이라고 발음하는 건데 이게 다 뭘 나타내면 속세를 나타낸다. 자, 이 속세와 자연은 바로 대비되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속세를 떠나왔어. 속세를 떠나왔다. 탈출했다. 뭐라 그럽니까? 탈속적 이렇게 있는 탈속적. 그러면 이게 어떤 심리인지 한번 볼게. 속세에 묻힌 분내. 무슨 얘기면 속세에 묻혀 사는 쩌들은 사람들아. 야, 너네 도시 사는 쩌들은 사람들아. 이내 생활 어떠냐? 야, 내 생활 어떠냐? 이런 겁니다. 내 생활 어떠냐? 자, 뭐가 깔려있죠? 자부심과 긍지가 깔려있습니다. 탈속적 삶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알겠죠? 자부심, 긍지. 다음 옛사람 옛사람 풍류를 미치을까 못 미치을까.
자, 풍류라는 거는 이제 즐기는 거예요. 풍류라는 거는 즐기는 건데, 풍류 말고 향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즐길 낙자. 근데 이건 지나치게 즐기는 거고, 풍류라는 거는 멋스럽게 즐긴다 이런 거예요. 주로 자연 속에서 놀 때 풍류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잔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잔할 때마다 옆에다 꽃을 한 송이씩 꺾거나, 10잔하면 10송이. 그거 나와요. 예. 정철의 장진주사 뭐 이런 노래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즐기는 거를 풍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속세에서 양반들 돈 많잖아. 기생집 가는 거지. 그래서 기생 불러서 가야금 타고 막 흥을 타고 막 그래서 춤추고 놀고 막 이런 거를 흥청망청 노는 거잖아. 그런 거는 향락적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양반인데 자연 속에서 노니까 풍류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멋스럽게 놀았다고 하는데 그 옛날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야, 내가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이 얘기입니다. 나 괜찮지? 나 옛날 노는 오빠 괜찮지 않냐? 자, 이런 겁니다. 천지간. 자, 천지. 세상에 천지 사이에 남자의 몸이 나만한 사람이 하건만은 많지만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얘들아 하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종종 하도 할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자, 모를 것인가. 자, 살림 자연이죠. 자연 속에 묻혀 있어서 지락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이랬습니다.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법? 서리법. 아, 내가 시골에 산다고 즐거움 모를 거 같니? 이런 얘기죠. 수간. 수간 몇 개의 칸으로 된 모옥이라고 해서 모옥이 뭐냐면 초가집이에요. 모옥이라고도 하고요. 비슷한 표현들 알아두세요. 모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띠집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 공통점 뭐냐? 다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반 살면 주로 기와집 산다, 초가집 산다? 기와집. 근데 양반이 초가집에 살아. 욕심 있다 없다? 없다. 여기만 봐도 딱 알 수 있지. 강남에 한강뷰 아파트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 사람 욕심 있다 없다? 없지. 이런 걸 안 뭐라고?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 쭉 가볼게요. 단사, 표음, 단표, 누왕, 박주산채, 비니무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들인데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태도예요. 도시락밥에 표주밥 음료수만 먹고 산다. 그리고 누항이라고 누추한 거처 이런 거고요. 저렴한 술에 삼나물 안주 먹는다 이런 겁니다. 빈, 가난한데 무원,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잖아. 아, 수간 모으고 몇 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 그 초가집에서 벽계수. 자, 흐르는 물이에요. 푸른 시냇물을 앞에다 두고 앞에 물이 막 흘러. 옛날 사람들은 집 질 때 뒤에 산 있고 앞에 물 있고 이거 좋아했잖아. 배산임수 아시죠? 자, 송죽 읽었나? 네, 송죽 소나무 대나무야. 우룰리 울창한 가운데에 풍월 주인되었구나. 풍월은 바람과 달이네요. 바람과 달. 한마디로 자연이에요. 자연의 대유적 표현입니다. 자연 속의 주인이 되어셔라.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되었구나. 영탄적 표현. 네. 엊그제.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났어. 과거죠. 새봄이 돌아오니. 자, 이 새봄이 바로 중심 제재가 되겠죠. 중심 제재. 아, 오늘 선생님이 낮에 차를 탄 차가 뜨끈한 거야. 야, 며칠 전만 해도 그 얇은 패딩 정도는 입었잖아 우리가. 근데 금세 봄이 왔어요. 진짜 더워요. 네, 오늘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낮에 옷장 좀 정리하고 왔는데 패딩들 싹 넣고 다시 안 추워지겠지? 네. 도화 복숭아꽃 살구꽃 노래도 있잖아요. 도화와 행화입니다. 석양리에 피어있다. 석양 가운데에 피어있는 거야. 조명 받으면 더 예쁘겠네. 그쵸? 녹양 녹양 방초라서 푸른 버들과 향긋한 풀은 새우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새우 좋아하세요? 가랑비. 네, 새우는 세밀한 가느다란 비 가랑비예요. 자, 새우 가랑비 중에 푸르더라. 계절감을 드러내죠. 자, 녹양방초, 도화행화, 새우 이런 것들이 뭘 드러낸다고? 계절감 드러내. 아, 봄이구나. 봄에는 장대비 같은 게 안 오잖아. 자, 칼로 말아냈니? 칼로 재단했니? 칼질 잘한 사람들은 아주 정교하게 잘 자르잖아요. 그죠? 아니 이거 붓으로 그려냈니?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구법 들어가 있고 여기 대구법. 그 다음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사물마다 헌사롭다. 자, 우리가 자주 또 보게 될 단어인데 헌사롭다 라는 말은 대단하다 또는 야단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야단스럽다인데 오 대단한데? 엄청난데? 어마어마한데?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조화신공이 뭐야? 조물주가 만든 솜씨가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창조주, 신이 만들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런 거예요. 수풀에 오는 새는 숨기를 못 내겨워. 네. 수풀에 우는 새. 봄에 이제 새가 또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또 잠깐 창문을 열 때 운전하면서 막 까치가 막 깨깨깨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계속 양쪽으로 서라운드로 막 울고 있더라고. 걔네도 좋은가 봐. 자, 그럼 이제 뭐예요? 새가 울고 있는 거야. 새가 울고 있어. 봄에 만끽하는 그런 기분이 이렇게 높아지겠죠.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 수풀에 우는 새가 울었다고. 자, 감정이입이다 아니다? 감정이입이다. 이입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둘 다 된다. 자, 케바케입니다. 뭐냐면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이거는 저희 쌤이 감정이입이라 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거 감정이입이야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봄을 맞아서 즐거운데 왜 울어? 내 감정을 넣은 게 아니야 라고 감정이입 아니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문학이란 건 너네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잘 봐야 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필기하는지 잘 봐야 돼. 그리고 아리까리 한번 물어봐도 돼. 문학이 시험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답이 딱 떨어지지 않아. 딱 떨어지지 않고 가장 적절한 것을 하면서 고르는데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아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왜 문법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답과 오답이. 알겠지? 그래서 조심하고 이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감정이입으로 보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다. 다만 감정이입으로 보면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통곡할 만한 자리도 그렇고 우는 거는 어떤 감정에서 우는 거라고? 모든 감정에서 다 울 수 있다. 됐죠? 자, 다음 무라 일체 일이 흥이야 다를 소냐. 무라일체라는 거지. 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 내가 꽃인지 꽃이 나인지 막 이런 거예요. 너네도 막 기쁠 때 막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꽃 피고 오를 때 가면은 내가 꽃인지 내 남자친구가 꽃인지 여친이 꽃인지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자, 무라일체가 화자의 중심 정서라고 볼 수 있죠. 흥이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 서리법. 서리법은 강조. 자, 다음. 자, 시비는 살인문이에요. 주로 초가집에 있는 문이 살인문입니다. 나뭇가지 엮어서 만든 문이야. 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자, 대구법 또는 열거법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자 소유 음영이라고 해서 이제 나지막히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보니까 산에서의 하루하루가 적적하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산에 사람이 많진 않으니까 약간 쓸쓸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한중 한중미를 알미 없이 호재로 한중진미 한이 한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가로운 가운데에 참된 맛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 이로다. 혼자의 이로다. 이 주격조사 이응 없는 이를 쓴 거야. 너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 주격조사 중세국어 이응 있는 이가 있고 자음 뒤에 붙는다고 그랬지. 이응 없는 이가 있고 모음 뒤에 붙는다고 그랬지. 이 모음 뒤에는 제로 형태로 끝난다고 그랬지. 그치? 자 보세요. 혼자 이로다. 자 2번 자 여보게 이웃들아 우리 산 구경 가자 이런 거죠. 꽃 구경 가자. 자 답청 답청을 한 답청은 이제 풀밟기 놀이에요. 풀밟기 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풀을 많이 안 밟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 풀은 잔디는 뭐 밟아야지 더 잘 자라는 거 아닌가? 네. 자 그래서 풀밟기 놀이는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욕기 그러니까 목욕인데 목욕은 내일 하자. 자 아침에 아침에 채산 나무를 캐고 나조에는 해석 조심해.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는데 나중에가 아니다 얘들아. 저녁에 이런 뜻이에요. 저녁에 조수 낚시질 하자. 자 다음 게으르는 술을 할 거면 잘 익은 술이 있어요. 근데 이 술을 어디서 먹어? 자연에서 먹어. 자 속세간이 자연에서 먹으면 풍류라고 그랬어? 향락이라고 그랬어? 풍류라고 한 거지. 그치? 그 다음 꽃나무? 꽃나무. 아 꽃나무 가지 갖고 수놓고 먹으리. 꽃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아까 얘기했듯이 한 잔 먹을 때마다 꽃을 하나씩 꺾어 놓는 거야. 그러면 10잔 먹으면 10송이가 이렇게 옆에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답청하고 욕기, 아침, 채산, 나조, 조수 이거는 뭐 열거법, 그 다음에 대구법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열거, 대구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화풍 바람이 불어서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청향 채율아 청양은 잔에 지고 나풍은 우세진다. 자 맑은 향기가 잔에 흘러지고 그 다음에 낙콩 떨어지는 그 붉은 잎이 옷에 진다 그랬습니다. 옷에 떨어진다 이렇게 붉을 수도 있고 내 옷이 꽃으로 물든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후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슨 법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구법 들어가 있고요. 대구법 들어가 있고 후각적 그 다음에 시각적 준중이 준중이 이제 술병이거든요. 술병이 비었으면 나한테 말해라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밥은 우리가 한 공기 두 공기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지만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이 계속 들어가거든. 기분이 좋고 막 컨디션이 괜찮으면 계속 들어가. 그래서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술을 더 먹고 싶은데 술이 없어. 짜증이 나는 거지. 네.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술이 마약 같아서 그런 거야. 마약 같아서 그런데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술병 비었어? 나한테 말해 이런 얘기. 내가 책임질게. 자 소동. 자 어린아이한테 시키는 거지. 야 술 심부름 시키는 거야. 요새는 시키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술 못 가져오죠. 담배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아빠들이 막 야 가서 술 좀 사와라 뭐 담배 사와라 이런 심부름 되게 시켰는데 대신에 선생님 때는 뭐가 있냐면 잔돈 문화가 있어. 알아? 자 10,000원을 줘. 야 가서 맥주 2캔만 사와 3캔만 사와 이렇게 나머지가 뭐 잔돈이 뭐 남을 거 아니야. 잔돈 너 가져. 그리고 이제 가서 과자랑 뭐나 막 사먹고 막 하는 거야. 담배 심부름도 그렇고 심부름값. 자 다음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내고. 네 어린은 막대기 잡고 지팡이 잡고 그 다음에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자, 미음 완보. 천천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거니는 거예요. 이 미음 완보랑 비슷한 말이 앞에 한 번 나왔는데. 미음 완보랑 비슷한 말이 아까 봤던 소요음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역시 천천히 산보하면서 읊조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담그고 부어들고 명사니까 맑은 모래 깨끗한 조흐는 좋다 아니라고 그랬죠? 좋다라는 말이 옛날에 깨끗하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래서 뭐냐면 맑고 깨끗한 물에 근데 물인데 원소 모으면 안 돼서 물이야. 스물 8자일 때 물. 잔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 맑은 물을 굽어보니까 복숭아꽃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앉아서 잔 씻어서 또 술 사고 조금 오면서 한잔하고 있어. 근데 이 물가에서 뭐가 떠내리면 복숭아꽃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숭아꽃이 이렇게 떨어져. 그럼 저기 복숭아꽃이 맞나 보다. 그럼 저쪽이 혹시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릉도원 아시죠? 무릉도원에서 도자가 뭔지 알아? 복숭아 도자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제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써. 서양에서는 이제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이상향이야. 꿈의 세계. 거기 가면 막 천사가 노래하고 막 그런 행복한 세계 있잖아. 이걸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하고 이 무릉도원에는 뭐가 많이 피어있다? 복숭아 꽃이 피어있다. 근데 복숭아 꽃이 떠내려오네? 저기가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저 산이 거긴가? 자, 그 다음. 진달래꽃 있잖아요. 두견화. 진달래꽃입니다. 송간이니까 소나무 사이 이런 거고요. 아까 새우가 뭐였어? 새우가. 가느다란 비었지. 새로면은 뭐게? 가느다란 길. 자, 꽃 들고 놀고 있습니다. 자, 봉두.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언제 가죠? 10월달 10월달에? 또? 금방 가? 5월? 4월달에? 비행기 타잖아요. 선생님은 창가를 좋아하거든. 창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창가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구름이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구름 속을 우리가 날고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좋은데 그 원래 산이 높은 산에 가면은 구름이 근처에 있다고 해. 선생님 뭐 등산 안 좋아해서 안 가봤는데 그 뭐 영상이나 다큐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산의 높은데 봉우리쯤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구름 속에 앉아봤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수많은 집들이 곳에 버려있는데 네, 수많은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어. 시각적 이미지. 자, 연하. 연하입니다. 자, 말고 연하는요. 안개와 노을이에요. 안개와 노을인데 그 다음에 일휘, 빛나는 햇살 이런 겁니다. 근데 얘가 비단을 펼친 듯하다. 비단을 펼친 듯하다. 뭐뭐 임듯이니까 무슨 법? 직유법 들어가 있고요. 다음. 엊그제까지만 해도 시커먼 죽죽했는데 지금 봄빛이 넘쳐 흐르는구나. 여기까지가 본사 2. 자, 공명. 공명도 날 깨우고 부기도 날 깨우고 자, 공명이 날 꺼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부기도 날 꺼린다 이런 겁니다. 근데 부기 공명이 나를 꺼리는 걸까? 내가 부기 공명을 꺼리는 걸까? 내가 나는 지금 시골에서 지내는 거 보니까 출세에 관심 있어 없어? 없어. 돈에 관심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거 주객 전도. 내가 꺼리는 건데. 어쨌든 부기공명을 꺼리는 거 보니까 안빈낙도 안분지족 단사표하는 그런 상황인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청풍.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멋이 있겠니? 청, 푸른 맑은 바람,
또 밝은 달 이거 외에 친구가 누가 있겠니? 그러니까 자연이 친구다 이런 거죠. 자연이 친구 먹고 나도 자연과 하나가 됐어. 무슨 일체라고? 물화일체 이런 걸 쓰고요. 비슷한 말이 물심일여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음. 단표누왕의 헛된 생각 아니면 단표누왕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죠. 누항은 누추한 거처라고 그랬고요. 헛된 생각을 안 하니 아무타. 헛된 생각은 뭐에 대한 생각일까? 자연에 대한 생각이야? 속세에 대한 생각이야? 속세에 대한. 아니면 위에 나온 부기 공명에 대한 생각이지. 자, 아무타. 아무튼 한평생이 이만하면 어떠니? 이런 얘기입니다.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시조도 3, 5, 4, 3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3, 5, 4, 3. 그런데 이것도 보면 3, 5, 4, 3으로 끝났잖아? 시조의 형식과 종장의 형식과 같다. 이런 걸 뭐라면 정격 가사라고 해요. 이 숫자대로 끝나지 않으면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변격 가사. 아시겠죠? 네. 자, 가사의 종류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또 하나죠. 정극인의 상춘곡. 정극인의 이 상춘곡이 나중에 이 송순이라는 사람의 면왕 정가에 영향을 주고요. 이 송순의 면왕 정가가 나중에 송강정철, 조선시대 시 되게 잘 썼던 이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이 자연친화, 보통 이런 거를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을 강호가도류라고 하는데 이 강호가도류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중요한 작품 봤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